월간조선 배진영 기자입니다. 월간조선은 다른 매체에서는 다루지 않는 분들, 그런 분들의 심층 인터뷰 기사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. 이번 달에는 아직까지 다른 매체에서 다루지 않은 아주 모시기 어려운 분들을 갖다 인터뷰했는데요. 한 명은 우리 국민들의 영원한 영웅인 김연아 선수,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요즘 불교계 4대 힐링 멘토 중에 한 분으로 이름이 높은 마가스님, 이분들 인터뷰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분들 인터뷰를 한 정혜연 기자 그리고 하주희 기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그 하주희 기자, 김연아 선수가 이제 소치 올림픽을 끝으로 은퇴했는데요.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제 많은 국민들이 뭐 혹은 누이 동생처럼 혹은 또 이제 누나처럼 생각하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. 김 선수와는 개인적인 인연이 있죠. 네, 제가 밴쿠버 올림픽 전에 2008년 말부터 예. 밴쿠버 올림픽 직후까지 예. 횟수 3년 동안 예. 이제 김연아 선수 매니저로 같이 훈련을 예. 했습니다. 그 매니저로 어떤 일을 했던 겁니까? 이제 올림픽 직전이니까 그때는 이제 캐나다 토론토에서 전지훈련을 주로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. 예. 토론토에서 같이 이제 그 집 옆에 살면서 뭐 훈련이라던가 이런 거 스케줄 뭐 이런 거를 같이 이제 하고 그 밖에 뭐 광고 촬영 뭐 이런 데도 같이 이제 동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을 해줬습니다. 예. 그 무엇보다도 이제 국민들 관심 있는 거는 김연아 선수가 요새 어떻게 지내나 하는 것일 텐데요.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? 지금은 이제 5월에 네. 아이스쇼가 있거든요. 그래서 예. 은퇴를 했지만 예. 그 아이스쇼 때문에 저희랑 예. 똑같이 예. 똑같은 타임,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매 시간 훈련을 하고 있고요. 예. 그리고 또 아이스쇼 외에도 뭐 그 밖에 그동안 못했던 여러 가지 네. 프로모션 활동이나 네. 그다음에 뭐 공익 활동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. 지금도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는 예.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소치 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은메달 딴 거는 많은 국민들이 아쉬워하고 있고요. 얼마 전에는 ISU에 제소를 했다 이런 얘기도 들어왔는데 그 소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놓친 거에 대해서 김연아 선수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? 저도 이제 뭐 워낙 많은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김연아 선수 본인도 국민들이 안타까워하시는 거는 잘 알고 있고 그렇지만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예. 선수 개인적으로는 예. 굉장히 대범하게 그냥 웃어넘기더라고요. 예. 그냥 그런 일이 예. 있었고 예. 그렇지만 이미 지난 일이다. 예. 그건 어떻게 뭐 본인이 대인배기질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? 아니면은 스포츠맨십 때문에 그런 겁니까? 그 스포츠맨십도 있지만요. 이제 많은 다른 국가대표 선수들도 예. 뭐 큰 경기 거치면서 네.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김연아 선수 자체가 예. 워낙 그 작은 일에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지나간 일에 뭐 연연하지 예. 않고 약간 앞만 보는 스타일이라 아.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옛날에 그 뭐 매니저 일을 할 때라든지 또 이번 취재할 때 포함해가지고 어떤 뭐 개인적으로 김연아 선수하고 관련된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라든지 혹은 이번에 인터뷰하면서 아, 이 부분은 정말 인상적이었다 뭐 그런 게 있습니까? 이제 그 김연아 선수랑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예. 이제 조금 그래도 크게 이제 이번에도 다시 한번 느낀 게 김연아 선수가 워낙 그 피겨 부분에서 세계적인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뭐 뉴욕타임즈나 뭐 MBC나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의 그 수의 기자들이 많이 와서 취재를 했었거든요. 인터뷰도 예. 하고. 근데 저도 이제 그 옆에서 뭐 인터뷰를 같이 보기도 하고 같이 이제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또 보면은 정말 떨지 않고 예. 오히려 그런 질문에도 예. 본인이 취사 선택해서 굉장히 답변을 잘해요. 아, 뭐 자기 관리 절제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? 그러니까 워낙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예. 공인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예.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예. 이제 보통 뭐 연예인들이나 보통 사람들은 그거에 꼭 메모를 해서 대답을 하는데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예. 지금도 생각나는 게 딱 어떤 질문이 들어왔는데 딱 예. 생각을 하더니 아, 이거는 내 수준에 좀 안 맞는 질문이다. 이거는 예. 내가 대답하기에 너무 수준 높은 질문이다. 이렇게 예. 딱 본인이 그걸 얼른 결정을 내리더라고요. 그래서 예.
저도 굉장히 많이 배웠고 예. 그런 부분은 그럼 자기가 대답하기에 수준 높은 질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거기에 대답을 갖다가 안 하거나 아끼나요? 그러니까 그게 어떤 질문이었냐면 예. 그 모 그룹 차원에서 이제 예. 우리나라의 모 대기업에서 그 대기업 사원들 교육을 한다고 예. 그 대기업에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김현성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예. 뭐 매니저니까 예. 빨리 질문 대답을 빨리 받아다 줘야 된다. 그 예. 카메라도 왔고 예. 해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딱 보더니 그 옛날에 매니저한테 얘기를 예, 그러니까. 맞아요. 예.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대답할 수, 이건 내가 대답해서는 안 되고 내 수준에 안 맞는 질문이에요. 예. 딱 그러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그때 저도 야.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. 그렇죠. 그래서 예. 대단하다는 생각을 예.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. 예. 그 정혜연 기자는 이번에 그 마가 스님을 인터뷰하셨는데요. 아마 마가 스님을 아는 분들은 많이 알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마가 스님은 어떤 분입니까? 그 요즘 불교계에서 그 예. 스님들 인기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? 이제 힐링 멘토라고 불리는 분들이 계십니다. 예. 그 혜민 스님, 그다음 법륜 스님, 예. 그리고 그 비고니 스님인 정목 스님과 함께 마가 스님이 불교계 4대 힐링 멘토 중 한 분으로 꼽히는 분입니다. 예. 중앙대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시기도 하고요. 중앙대? 네, 중앙대학교에서. 그리고 이제 이분이 하시는 게 자비 명상이라는 건데 예. 그쪽 이제 대표를 맡고 계시기도 하고 예. 또 이제 여러 가지 저서를 쓰시기도 한 예. 굉장히 사회적인 활동이 활발한 스님 예. 중에 한 분이십니다. 그 마가라고 하면 이게 마가가 무슨 뜻입니까? 그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죠. 이게 마가가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산스크리트어인데요. 예. 그 영어 스펠링으로는 MAGGA입니다. 예. 그 뜻은 걸림없이 길을 예. 가는 자라는 뜻입니다. 예. MAGGA요. 네. 그러니까 마가보다는 막가가 맞을 것 같은데. 어감이. 예. 뭐 그렇게 예.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그 보면은 이 스님이 굉장히 그 인생을 갖다가 글쎄요 좀 굴곡진 인생을 사셨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하여튼 그 드라마틱한 인생을 사신 분인 것 같은데 뭐 자살까지 하셨다가 부활하셨다고요. 부활은 아니고요. 예. 이제 이 마가 스님께서 이제 불교 쪽으로 이제 불교와 예. 인연이 맺게 된 게 바로 그 20살 때 예. 자살 시도를 하면서부터였습니다. 예. 이제 이분이 이제 오대산에서요. 예. 이제 수면제 예. 이제 털어넣고 이제 몇 달이나 털어내셨답니까? 그때 뭐 1년 모은 걸 다 털어넣었다고 하니까 뭐 20알, 11씩 마구마구 넣었다고 하시니까 적어도 아. 한 5, 60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가긴 하나 보죠.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저도 뭐 해보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예. 넘어갔던 모양입니다. 예. 그래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시는데 아. 이분을 이제 구한 것이 예. 오대산 월정사에 계신 스님이셨습니다. 예. 그래서 그 스님이 이제과 인연이 돼서 불교와 이제 아. 승려가 되셨고요. 예. 그럼 이분이 왜 자살을 그렇게 하시려고 했느냐? 예. 그 부분은 그 유복자가 아닌 사실 유복자입니다. 예, 예, 조금 유복자가 아닌 유복자가.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게 북중 무슨- 이제 태중에 예. 있을 때 예. 그 아버지께서 예, 생전에 가출하셨군요. 계셨지만 옆 동네 아줌마랑 바람이 나서 예, 저기 도망을 가셨습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태어나 보니 예. 아버지가 안 계셨던 아, 거죠. 예. 그래서 평생 이분께 그 자살을 시도하기 전까지 그 아버지가 트라우마였던 아. 거고 자살을 시도하게 된 이유도 예. 내 아버지에게 예.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겠다. 예. 그 생각 하나만으로 자살 예. 시도를 하셨던 분입니다. 정말 심상치 않은 삶을 사신 건데 아버지하고는 그다음에 어떻게 계속 그렇게 지내신답니까? 아니면 어떻게 화해를 하셨답니까? 화해를 했지요. 예. 근데 이제 마가스님과 제가 인터뷰를 할 때 굉장히 솔직한 분이라는 걸 예. 느낀 게 마가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.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됐는데도 예. 한 10년 동안 아버지에 대한 화 때문에 예. 서면 수련을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예. 보통 이제 승복이 보면 다들 예. 이제 일반인들과 다르다고 예. 생각하는데 똑같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아버지랑 이제 만납니다. 네. 그래서 만나서 다 풀고 난 다음에 예. 이제 본격적으로 예. 어떻게 보면 득도를 하신 거죠. 굉장히 이제 여러 장의 기사를 쓰셨고 이제 많은 말씀을 나누셨는데 마가 스님 말씀하신 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던가요?
아주 쉽게 정리를 하면 네.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응어리가 있다. 예. 이 응어리를 풀면 네. 그러면은 이제 괜찮은 자기 행동이 올바로 네. 살 것이고 이 예. 올바로 선 행동과 말과 이런 것들이 예. 미래의 나를 만들 것이다 예. 라는 겁니다. 그 응어리는 어떻게 풀려요, 그러면? 그게 이제 마가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비 명상이라는 예. 거예요. 예. 근데 명상이라는 게 잘 뭐 쉽다면 쉽고 또 네. 어렵다면 어렵습니다. 근데 이제 이 자비 명상이라는 거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데요. 계속 예. 이제 설파를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나와 나의 마음을 좀 분리하는 겁니다. 예. 그래서 명상을 하면서 화가 나는 마음이 있으면 네. 내가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뭔가가 네. 화를 내고 있구나 이렇게 예.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서 예. 결과적으로 이제 좀 예. 뭐 도를 체험하는 그런 거죠. 예. 어제 만나서 보니까 진짜 힐링이 되던데? 예, 아. 일단은 인터뷰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밝았고요. 예, 예. 그 다음에 참 제가 그 인터뷰 한 3시간 정도 했는데 예. 어떤 불교 쪽에 이제 뭐 어떤 경전이나 예. 이런 거에 관련된 어떤 어려운 말들 예. 하나도 없었고요. 예. 예, 그 다음에 정말 쉬운 언어, 예. 그 다음에 정말 일반인과 대화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예. 인터뷰하는 저도 굉장히 네. 많이 힐링되고 마음이 편했습니다. 예. 그 스님은 쉽게 얘기했었는데, 그냥 정 기자가 어렵게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지금. 아, 예. 스님이 저보다 훨씬 더 쉬우십니다. 아, 근데 배차장께서도 마가 스님과 좀 각별한 인연이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. 좀 어떤 인연인지 아유, 말씀해 주시죠. 각별하다기보다는 사실은 작년 11월 달에 그분하고 같이 이제 인도 여행을 갔다 왔었습니다. 그래서 13박 14일 동안, 그러니까 뭐 불교에서는 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랬는데, 그 정도 갔다 왔으면 뭐 인연이 꽤 있나 보죠. 그러니까 지금 정 기자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재밌는 분이시고, 그 다음에 응어리 말씀을 하셨는데, 사람들의 그 응어리를 갖다가 이 다스리는 능력이라고 할까요? 굉장히 탁월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하루에 뭐 버스 타고 8시간, 9시간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, 그렇게 이동을 하면서 오셔가지고선 이제 참 좋은 말씀 해주시고 그러시는데, 그 안에 뭐 되게 그 같이 가신 분들이 한 60대, 70대 되시는 시골에서 부처님 믿는 여성분들이 많았습니다. 흔히 이제 불교에서는 보살님이라고 하는 분들이신데, 근데 뭐 그런 분들 중에서 보면 어떤 분은 남편하고 이혼을 한 다음에 그 남편 보고 아이 저런 나쁜 놈, 그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이런 생각으로 이제 살고 계시는 분도 있었고, 또 이제 어떤 분은 어렸을 적에 따님한테 너무 깊은 관심과 이제 기대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 따님이 이제 조금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그게 몇십 년을 간 이제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. 근데 버스 타고 가는 동안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, 정말 뭐 일부러 그런 얘기를 꺼내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연스럽게 한 분 두 분씩 나와갖고 저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하면서 속에 있는 걸 풀어놓으시더라고요.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다른 분이 나오셔갖고선 얘기하면서 듣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,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이제 다들 그야말로 눈물 콧물 쏙 빼면서 정말 이런 게 힐링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, 저는 솔직히 뭐 힐링이라고 하는 거 별로 좀 관심이 없었습니다. 그 사람이 뭐 힐링하고 위로받고 이러기보다는 자기의 의지를 극복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, 근데 그때 그걸 보니까 역시 세상에는 좀 위로받을 필요가 있는 분들이 있구나, 그런 걸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네 하는 생각하고, 그걸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고 나니까 참 뭐 좋았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때 이제 인도의 그 쿠시나가르라고 부처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데인데, 거기서는 그 마가 스님이 종이 한 장씩 나눠주고 유언장을 써라 이제 그러셨어요. 그리고 유언장을 쓴 다음에 그걸 갖다 다른 이 조별로 이렇게 몇 명씩 짜가지고 거기서 읽게 하는데,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근데 저는 유언장 같은 거 쓰기 싫어가지고 나 안 해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그냥 입으로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제 집사람, 부모님, 형제, 친구들, 또 이제 오늘의 저를 있게 해주신 여러 이제 고마운 인생 선배들, 이런 분들을 한 번씩 떠올리면서 보니까 나는 참 그래도 인생 고맙게 살았구나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평생에 어떤 뭐 이혼한 남편 때문에 혹은 뭐 딸 때문에 부모 때문에 응어리 안고 살다가
거기 와서 그걸 푸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 비하면 나는 참 인생 그래도 좋은 사람들 만나서 고맙게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고마운 생각에 또 좀 눈물이 좀 펑펑 나더라고요. 그래서 배차장에 오셨으니까. 예, 뭐 우리 회사에서 뭐 제가 운다는 걸 별로 상상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예, 많이 울었습니다. 그냥 그래서 그 굉장히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정 기자하고 같이 인터뷰했던 분위기가 제가 머리에서 떠오릅니다. 그때 그분을 뵀었기 때문에. 그래서 이번에 사실 마 가수님 참 이렇게 신문 같은데 단편적으로 그분 얘기가 난 건 있습니다만은 이번 월간 조선만큼 이렇게 깊이 있게 그분에 대한 기사가 난 적은 없을 겁니다. 그리고 김연아 선수에 대해서도 보면은 그동안 언론에서 인터뷰한 것들이 되게 무슨 뭐 경기 앞두고 심정이 어떠냐, 혹은 또 뭐 경기 끝난 다음에 느낌이 어떠냐,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짤막한 얘기를 한 거지. 김연아 선수가 어떤 그 인생 철학이라고 할까요?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인생을 살았다. 또 앞으로 내 인생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.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인터뷰한 거는 아마 이번 월간조선 기사가 처음일 겁니다. 그래서 이번에 좋은 분들 인터뷰했으니까 독자분들 많이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